너 같은 청소부 딸년이 감히 내 아들 재산에 손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다락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6개월 동안 여기서 나오지 마. 밥은 하루에 한 번만 줄 테니까. 이유는 단 하나. 며느리의 어머니가 청소부였다는 것. 그런데 그 청소부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장. 내 딸 김지연에게 해인의료재단 지분 51%를 상속한다. 3조 원짜리 병원의 주인이 하루아침에 바뀐 겁니다. 다락방에서 벌레처럼 살던 며느리가 재벌 병원 이사장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갈며 협박했죠. 3일 안에 지분 넘기지 않으면 내 엄마 무덤 파헤쳐서 시체를 쓰레기장에 버릴 거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청소부가 30년간 무엇을 준비했는지, 월급 150만 원으로 어떻게 3조 원 병원의 51% 지분을 모았는지, 그리고 작은 USB 하나에 담긴 재벌 가문을 무너뜨릴 비밀이 무엇인지, 과연 청소부는 어떻게 3조 원 병원 지분을 모았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떤 최후를 맞이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흘 전 해인의료재단 지하 1층 간병인 휴게실이었습니다. 낡은 철제 로커 앞에서 김지연이 더러워진 간병복을 벗고 있었어요. 28살 계약직 간병인 보조. 월급 180만 원으로 시댁 생활비와 어머니 병원비를 대던 딸이었습니다. 야, 청소 아줌마 딸. 3층 화장실 변기 막혔어. 올라와서 치워. 복도에서 인턴 간호사가 반말로 소리쳤어요. 22살짜리 애송이가 6살 위인 지연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지금 갑니다. 어머니 강민옥이 해인의료재단에서 30년간 청소부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지연도 병원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고졸학력에 기술도 없는 며느리. 시댁에서는 다락방에서 잠을 자고 병원에서는 변기 청소를 했죠. 지연이 변기 청소를 마치고 나오자 시어머니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청소부 딸이 의사 며느리라고? 우리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이번 주말까지 이혼 서류 사인해. 더 이상 못 참겠어.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복도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모두가 구경하듯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항변도 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지연은 5층 호스피스 병동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폐암 말기.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은 지 이미 5개월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가까스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연이 차가운 손을 잡자 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지연을 찾았습니다. 지연아, 힘들지?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만 건강하면 돼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서랍, 봉투, 나중에 봐. 절대 지금은 안 돼. 무슨 봉투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산소호흡기만 슉슉 소리를 냈어요. 지연은 침대 옆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낡은 수건과 물컵만 있었죠. 이틀 뒤 어머니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거의 없었어요. 청소부였던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 장례식인데 와줄 수 있어?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야 해. 미안. 나중에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빈 장례식장에 홀로 앉았어요. 영정사진 속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어머님 병실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는데요. 침대 밑바닥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건넨 건 누런 봉투 하나였습니다. 겉면에 지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죽은 다음 날 열어봐. 절대 그전엔 안 돼.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으려다 멈췄어요. 어머니가 그전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숨겨놓으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영정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만이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오피스텔에서 홀로 봉투를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명함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해법률사무소 박준서 변호사 마이너스 유언 집행인.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어요. 사랑하는 내 딸 지연아. 엄마가 너에게 선물을 남겼단다. 오늘 박 변호사님을 찾아가렴.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라.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말고.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슨 선물일까요? 어머니는 평생 청소부로 사셨는데요. 하지만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청해법률사무소입니다. 저 김지연이라고 하는데요. 강민옥님의 딸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한서연 상속인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어머님께서 남기신 것들을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속인? 어머니가 무엇을 남기셨을까요? 그날 오전 지연은 검은 상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낡은 옷이었지만 깨끗이 다려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30년 가까이 모욕을 참아온 얼굴이었죠. 엄마, 제가 뭘 받게 되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청해법률사무소는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에 있었습니다. 지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갔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응접실이 나타났습니다. 한서현 상속인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손을 꼭 쥐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준서 변호사가 나왔어요. 5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머님께서 많이 그리워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아셨어요? 네. 20년 넘게 법률 자문을 맡아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의실로 들어가자 큰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연을 의자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먼저 어머님의 편지를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지연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정말 무언가를 남기신 건가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큰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해인의료재단 본관 1층 로비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긴급 기자회견이 공지되었기 때문이었죠. 로비 중앙에 단상이 설치되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검은 상복 차림의 지연이 천천히 로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흘 전까지 변기를 청소하던 그 여자였어요. 시아버지 윤철수 이사장은 첫 줄 의자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옆자리에 남편 윤도현은 하품을 참으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32살 외과 과장이었죠. 뒷줄에서 원무과장 박태수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청소부 딸이 무슨 말을 하려고 기자들을 불렀을까? 지연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병원 직원들이 복도에서 속삭였습니다. 지연은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바뀝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해인의료재단 본관 3층 VIP 병실 복도였습니다. 지연이 낡은 간병복을 입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에는 청소도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막 3층 화장실 청소를 마친 참이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을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시어머니는 지연을 병실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간병인들과 간호사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죠. 남의 집 하녀 출신이 의사 며느리라고? 우리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구경거리를 보듯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내가 왜 조용히 해야 돼? 내 어머니도 청소부 아줌마였잖아. 대대손손 걸레질이나 하던 집안이 감히 우리 재단 이사 며느리 행세를 해?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연의 어깨를 콕콕 찔렀어요. 지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죠. 아이도 못 낳으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같은 건 쓸모도 없어. 우리 태상 그룹대를 끊으려고 작정했어? 지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뭘 더 노력해?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보안요원 오만복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35살의 보안팀장은 시어머니와 지연을 번갈아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어르신, 병실 복도에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다른 환자분들 계세요. 시어머니가 오만복을 노려봤어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말댔구야? 내가 누군지 알아? 오만복은 명찰을 가리켰습니다. 해인의료재단 보안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 병원 보안팀장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누구시든 병원 규칙은 지키셔야 합니다. 저분도 이 병원 직원이십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직원? 청소부 딸이 무슨 직원이야? 걸레질이나 하는 애가. 오만복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어르신, 청소부든 간병인 보조든 명찰 달고 일하면 다 직원입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인격 모독이에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내가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그때 매점 사장 정봉자가 카트를 끌고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42살의 그녀는 앞치마를 털며 끼어들었어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저도 매점 사장이지만 누가 저보고 장사치라고 무시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정봉자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자, 이거 드세요. 힘내시고요. 청소부 딸이면 어때요?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6개월 동안 시댁에서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봉자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 집안일에. 오만복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며느리분 괴롭히는 거 그만하세요. 다음에 또 이러시면 보안 보고서에 올라갑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을 한번 노려보고는 화를 내며 병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복도에 남은 지연은 오만복과 정봉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만복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려? 당연한 일한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이 존중받아야죠. 정봉자도 지연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힘내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참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온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날이 정말 올까요? 6개월 동안 매일 똑같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아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오만복과 정봉자가 떠나고 지연은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주차장이 보였어요. 고급 수입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대가 남편의 차였죠. 검은색 외제차. 지연은 한 번도 그 차에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라. 정봉자의 말이 귀가를 맴돌았어요.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5층 호스피스 병동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어요. 지연이 손을 잡자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저예요. 어머니가 지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울었던 흔적이 보였나 봅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슬퍼졌죠. 지연아,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엄마가 다 알아. 미안해.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엄마, 오늘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저를 사람으로 봐주시는 분들이요. 보안팀장님이랑 매점 사장님이요. 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세상엔 좋은 사람도 있단다. 포기하지 마. 지연아. 네, 엄마. 포기 안 할게요.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지연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시댁의 모욕은 계속될 것이고 지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 밤 지연은 다락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좁고 낮은 천장의 방이었어요. 여름엔 더웠고 겨울엔 추웠습니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마음이라. 정봉자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언젠가는 자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거라고. 하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6개월 뒤 어머니가 남긴 봉투 하나가 지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6개월 전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연은 병원 일을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3시, 평소보다 일찍 끝난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죠. 거실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일찍 왔어요. 시어머니가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이리 와봐. 시어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갔어요. 시어머니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지연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침대, 작은 책상, 옷장이 보였죠. 이게 뭐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냉소를 지었어요. 감시 카메라야. 내가 우리 집에서 뭘 하는지 다 보고 있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기 방에 카메라가 있다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왜 제 방에 카메라를? 내 집이야. 내가 왜 내 집에 카메라 못 달아? 내가 뭘 훔쳐가는지 체크해야 하잖아.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믿을 수가 없어서 말이야. 청소부 딸이 뭘 할지 모르니까.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6개월 동안 자기 방에서 갈아입고 울고 잠잘 때 모두 녹화되고 있었다고요? 화장실에도 있어요? 화장실은 없어. 아직은. 근데 필요하면 달 거야. 시어머니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다른 영상이 재생됐어요. 어젯밤 지연이 다락방에서 울던 장면이었습니다. 지연이 소리 없이 흐느끼며 베개를 껴안고 있었죠. 봐봐. 맨날 울기만 하네. 우리 도연이한테 집만 되는 게 아니야? 지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울면 또 녹화될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앞으로 더 조심해. 내가 뭘 하는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때 남편 윤도현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며느리 교육 좀 시키는 거지. 남편은 지연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은 식사를 준비하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방을 둘러봤습니다. 카메라가 어디 있을까요? 책장 위에 작은 검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충전기처럼 생긴 작은 상자였어요. 렌즈가 반짝였습니다. 지연은 그 카메라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옷장 문을 활짝 열어서 카메라를 가렸어요. 옷으로 가리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 카메라 가리지 마. 뭘 숨기려고 그래. 제 방에서 옷 갈아입는데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내가 떳떳하면 가릴 거 없잖아.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어머니 병원비를 내야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지연은 은행에 들렀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현금 인출기에 카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이상한 메시지가 떴어요. 채권 압류로 인해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본점으로 문의하세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압류? 무슨 압류요? 은행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어요. 저기요, 제 통장이 압류됐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배우자분의 빚 때문에 압류된 것 같습니다. 연대보증 서명하신 적 있으신가요? 연대보증? 아니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잠시만요. 직원이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지연에게 건넸어요. 거기에는 지연의 이름과 서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개인 대출 3천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이었어요. 이거 제가 한 적 없어요. 이 서명 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법적으로는 유효한 서명입니다. 이에 제기를 하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해요. 지연은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이 지연의 이름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갚지 않아서 지연의 통장이 압류된 거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세요? 야, 너 통장 압류됐지? 미안.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내 이름 좀 썼어. 서명을 위조하신 거예요? 저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동의 구하면 안 해줄 것 뻔하잖아. 어차피 곧 갚을 거야. 시끄럽게 굴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길거리에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체 뭐지?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5층 호스피스 병동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어요. 엄마.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울지 마. 곧 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 저 못 살겠어요. 제 방에 카메라 달고 제 통장 압류하고 저 이제 못 살아요. 조금만 참아. 엄마가, 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차서 기침을 했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오늘은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놓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너 지금 어디야? 집에 와서 설거지 안 했잖아. 당장 와. 지연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난간에 기대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편할까? 그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버텨야 했습니다. 지연은 옥상 계단에 앉아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그날 밤 지연은 다락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카메라를 노려보며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카메라가 뭘 찍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6개월 후 지연은 깨닫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가 가장 강해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6개월 전 그날 새벽 3시였습니다.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였습니다. 보호자님, 빨리 오세요.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계십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렸어요.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호등만 멍하니 깜빡였죠. 5층 호스피스 병동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벗어놓고 계셨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말씀 나누세요. 지연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엄마, 저예요. 지연이에요.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지연을 찾았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연아, 왔구나. 미안해. 엄마가 아무것도 못 해줘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요. 조금만 힘내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침대 밑 봉투 꼭 찾아. 장례식 끝나고 열어봐. 절대 그전엔 안 돼. 무슨 봉투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우리 딸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졌어요. 당당하게 살아.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말고 약속해. 네, 엄마.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세요. 사랑해. 내 딸. 엄마의 자랑.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긴 B-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6개월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효도도 못했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지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어머니를 놓을 수 없었어요. 사흘 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조문객은 없었어요. 매점 사장 정봉자와 보안요원 오만복이 와줬을 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가 빈소로 왔습니다. 손에 누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보호자님, 병실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어요. 침대 밑바닥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숨기신 것 같아요. 봉투 겉면에는 지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죽은 다음 날 열어봐. 절대 그전엔 안 돼. 지연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선물이구나. 그날 밤 지연은 몰래 얻어놓은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시댁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숨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봉투를 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명함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청해법률사무소 박준서 변호사 유언 집행인. 지연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어요. 조금 떨리는 글씨체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지연아. 내가 8살 때를 기억하니? 친아버지가 도박빚 때문에 너를 낯선 사람들에게 팔려고 했어. 엄마가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너를 입양했단다. 그날 엄마는 결심했어. 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지만 엄마는 가난한 청소부였어.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단다. 낮에는 병원 청소, 밤에는 식당 설거지, 새벽에는 신문 배달. 20시간씩 일했어.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고 가장 중요한 건 해인의료재단 지분이었어. 재단이 재정난에 빠질 때마다 자금을 투입하고 지분을 받았단다. 20년 만에 51% 대주주가 됐어. 내가 시집가서 고생하는 걸 엄마가 다 봤어. 몰래 병원에 가서 지켜봤거든. 당장 달려가서 너를 데려오고 싶었지. 하지만 참았어.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 했으니까. 박준서 변호사님을 찾아가렴. 엄마가 준비한 선물을 받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내 딸.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말고. 사랑한다, 지연아. 엄마가.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엄마는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지연은 명함을 받습니다. 내일 전화해야겠어요. 다음 날 오전 지연은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35층 청해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박준서 변호사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5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머님께서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아셨어요? 네. 20년 넘게 법률 자문을 맡아왔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청소부로 일하시면서도 한 푼 한 푼 모아서 이만한 자산을 일구셨으니까요. 박 변호사는 지연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서류를 펼쳤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속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먼저 부동산입니다. 강남 오피스텔, 서초 상가 건물, 용산 아파트 등 총 460억 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주식과 현금이 약 300억 원입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억? 아니, 760억? 잠깐만요, 변호사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총 760억 원의 개인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박 변호사는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해인의료재단 지분 51%, 재단 총 자산이 7천억 원이니 상속인님 몫은 약 3,500억 원입니다. 해인의료재단이요? 제가 화장실 청소하던 그 병원이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께서 20년간 조금씩 지분을 매입하셨습니다. 지금 최대 주주이십니다. 지연은 의자에 힘없이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럼 제 시아버지 윤철수 이사장은요? 지분 15% 소액 주주입니다. 법적으로 상속인님께서 대주주 권한으로 언제든 해임하실 수 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해인의료재단 건물이 보였어요. 하얀 십자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게 다 엄마 거였어? 아니, 이제 내 거야? 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에 자산과 합쳐 총 상속 재산은 약 4천억 원대입니다.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4천억? 말도 안 돼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지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일주일 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주세요. 병원 로비에서요. 기자회견을요? 네. 제가 직접 발표하고 싶어요. 해인의료재단의 새로운 대주주가 누구인지, 제가 누군지.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지연은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거리로 나서자 강남 한복판의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가 10여 통 쌓여 있었습니다. 너 어디 갔어? 당장 집에 와. 설거지 안 했잖아. 빨리 와. 이혼 서류 사인부터 하고. 지연은 문자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를 움직였어요.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병원 로비에서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연은 해인의료재단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자기 병원을 보러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해낼게요. 당당하게 살게요.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지연은 오피스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4천억 원. 해인의료재단 대주주.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한서연, 당장 집에 와. 설거지도 안 하고 어디 갔어? 지금 못 갈 것 같아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청소부 딸 주제에? 청소부 딸.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님,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병원에서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있을까?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첫날 다락방을 배정받던 날, 매일 아침 상을 엎던 시어머니, 병원 복도에서 조롱하던 직원들, 눈을 뜨면 식은땀이 등을 적셨어요. 사흘째 되는 날, 지연은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기자회견 취소할 수 있을까요? 상속인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6개월 동안 매일 모욕당하면서도 참기만 했어요. 한 번도 반항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박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20년 동안 준비하신 겁니다. 그건 약한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린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흘째 아침 지연은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어머니의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청소부 딸이라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유골함을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대리석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때 납골당 관리인 할머니가 지나가다 멈춰섰습니다. 아가씨, 울지 마.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슬퍼하시겠어. 할머니, 저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하지.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말이야, 어머니가 널 키운 건 겁쟁이로 살라고가 아니잖아. 어머니가 내 안에 계셔. 그 힘을 믿어. 할머니가 떠나고 지연은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당하게 살아라, 내 딸.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말고. 편지에 적혀 있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엄마, 제가 해볼게요. 무섭지만 해볼게요. 그날 밤 박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기자회견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좋은 결정이십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맡겨두신 옷이 있습니다.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도착한 상자를 열자 샤넬 정장, 에르메스 구두, 까르띠에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 옷을 입고 당당하게 서렴. 넌 누구보다 아름답단다. 마이너스 엄마가. 지연은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간병인 보조가 아니었어요. 4천억 원 상속인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앞을 지나가다 원무과장 박태수를 마주쳤어요. 청소부 딸. 아직도 병원 근처 어슬렁거려? 이미 해고됐는데.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오세요. 로비에서요. 뭐? 내가 무슨 기자회견?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어요. 내일 보면 아실 거예요. 기자회견 당일 새벽 지연은 4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어머니가 준비해 두신 옷을 입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김지연, 해인의료재단 대주주, 4천억 원 상속인.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어요. 오전 9시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속인님, 기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10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지연은 가방을 챙겼어요. 등기부등본과 상속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방을 돌아봤어요. 30만 원짜리 오피스텔. 이제 안녕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지연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저 해낼게요. 꼭 해낼게요. 택시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로비에는 벌써 취재진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지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똑똑 울렸어요.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시아버지 윤철수가 첫 줄 의자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남편 윤도현이 옆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뒷줄에서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지연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지 않는 발걸음이었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습니다. 지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지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지연입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로비에 울렸어요. 200명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해인의료재단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시아버지 윤철수가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어요. 옆에 앉은 남편 윤도현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뒷줄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죠.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쳐서 카메라 앞에 들어 올렸어요. 이것은 해인의료재단 주주 명부입니다. 보시다시피 최대 주주는. 지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김지연입니다.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 무슨 헛소리야? 지연은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것은 재단 등기부등본입니다. 고 강민옥 여사로부터 상속받아 현재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류가 띄워졌어요. 선명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최대 주주 김지연 51%, 주주 윤철수 15%.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조작이야. 청소부 딸이 무슨. 하지만 기자들은 이미 서류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원무과장 박태수는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속삭였죠. 남편 윤도현이 단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장난 그만해.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연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윤도현 과장님. 아니, 이제는 과장님도 아니네요. 뭐? 저는 대주주로서 이사회 소집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윤철수 이사장의 직위 해임을 의결하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51% 대주주의 권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김지연 씨, 어떻게 재단 지분을 보유하게 되신 건가요?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어머니고 강민옥 여사께서 지난 20년간 재단 지분을 매입하셨습니다. 재단이 재정난에 빠질 때마다 자금을 투입하고 지분을 받으셨죠. 그리고 저에게 상속하셨습니다. 강민옥 여사는 누구신가요? 이 병원에서 30년간 청소부로 일하셨습니다. 로비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청소부가 재단 대주주?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시어머니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거짓말. 청소부가 무슨 돈으로 재단 지분을 사? 이건 사기야.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청해법률사무소 박준서 변호사입니다. 모든 서류는 법원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상속세도 완납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이러지 마. 응?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어요. 6개월 동안 저를 뭐라고 부르셨죠? 청소부 딸, 고아 출신, 쓸모없는 며느리. 이제는 대주주입니다.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시아버지가 보안요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당장 끌어내. 내가 이 병원 이사장이야. 하지만 보안팀장 오만복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아버지를 막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사장님, 법적 건물주의자 대주주는 김지연 씨입니다. 명령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기자 한 명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김지연 씨, 앞으로 재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먼저 투명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은폐됐던 비리를 조사하겠습니다. 둘째, 직원 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간병인, 청소 직원, 주차 요원까지 모든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매점 사장 정봉자가 뒷줄에서 박수를 쳤어요. 간병인들도 따라쳤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복도에서 환호했죠. 셋째, 이 병원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해인의료재단에서. 지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민옥 기념병원으로 바꾸겠습니다. 20년간 이 재단을 살린 진짜 주인의 이름으로요. 로비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어요. 플래시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섰어요. 하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지연은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이긴다고. 이제 제게 힘이 생겼습니다. 지연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박 변호사와 보안팀이 길을 열어줬어요. 로비를 빠져나오며 지연은 뒤돌아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남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로비 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지연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 안에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 오만복이 차창을 두드렸어요.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어요. 원무과 서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뭐라고요? 두 사람은 급히 지하 2층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버실 문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박태수 과장이 퇴근 후에 혼자 들어갔다가 30분 뒤 불이 났어요. 회계 자료가 전부 불탔고 클라우드 백업도 삭제됐습니다. 증거인멸이네요. 하지만 제가 비상용으로 USB에 복사해뒀어요. 3년치 회계장부 계약서. 제 집 금고에 보관 중입니다. 지연은 오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복 씨, 정말 고마워요. 오만복이 주차장을 떠나자 지연은 차 안에서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한편 그 시각 병원 옥상에서는
정봉자가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전화를 끊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영희 간호부장이었습니다. 방금 통화, 누구랑 한 거야? 정봉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냥, 친구요. 친구? 윤 원장님을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친구. 김영희가 정봉자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윤철수? 오늘만 3번 통화했네. 정봉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랬어. 윤 원장님이 당신을 매수했구나. 얼마 받았어? 아니에요. 저는 조심해. 양다리 걸치다가는 둘 다 잃어. 김영희는 휴대폰을 던져주며 돌아섰습니다. 정봉자는 난간을 붙잡고 몸을 떨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와 오만복이 건네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다가 이상한 폴더를 발견했어요. 폴더명 송미숙 개인.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서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떴어요. 송미숙 재단이사 비자금 조성 의혹. 마이너스 월 150만 원 급여로 30억 재산 축적 불가능. 마이너스 출처 불명 계좌 입금 매월 500만 원씩 5년간 총 3억 원. 입금자 청솔용역주 대표 박태수. 아니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철수였어요. 나 윤철수야. 내일 오전 10시 내 사무실로 와. 내 어머니가 어떻게 30억을 모았는지 알고 싶지? 안 오면 기자들한테 다 흘리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리베이트를 받았던 걸까? 그렇다면 51% 지분은 불법 자금으로 산 건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지연은 어머니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정직하게만 살라고 가르친 어머니가 부정한 돈을 받았다니.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정봉자였습니다. 지연 씨, 미안해요. 사실 윤철수 원장님이 저한테 접근하라고 했어요. 이사장님 곁에서 정보를 빼내라고. 지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전 진짜로 지연 씨를 돕고 싶었어요. 윤 원장님이 제 딸 대학 등록금을 협박했거든요. 정봉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지. 지연은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도 돌아가신 어머니도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가장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윤철수의 협박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사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12명의 이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늦었네, 김지연 씨. 윤철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안건은 김지연 이사장 해임 건입니다. 해임 사유는 첫째, 부정한 방법으로 재단 지분 취득. 둘째, 김지연 이사장의 어머니 송미숙 씨가 병원 비자금을 수수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윤철수는 프로젝터를 켰어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월 500만 원씩 청솔용역에서 송미숙 씨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총액 3억 원. 송미숙 씨의 월급은 15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30억 원어치 지분을 샀을까요? 거짓말이에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윤철수가 서류를 던졌어요. 2020년 병원 증축공사 당시 송미숙 씨가 건설사 선정위원이었어요. 낙찰가가 시세보다 30% 높았죠. 지연은 어머니의 서명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이 병원에서 가장 큰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그 더러운 돈으로 산 지분을 당신한테 물려준 거죠.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80대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나는 김동철, 송미숙의 변호사였던 사람이요. 노인은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송미숙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한테 맡긴 것들이요. 오늘 이 자리가 있을 거라고 예언하더군. 윤철수 원장, 당신은 절반만 알고 있소. 맞소. 송미숙 씨는 청솔용역에서 돈을 받았소. 하지만 그건 리베이트가 아니었어. 그럼 뭡니까? 고발 대가였소. 2018년 송미숙 씨는 박태수의 횡령을 알아챘소. 그래서 박태수를 협박했지. 내게 매달 500만 원씩 주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태수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줬소. 5년간 3억 원. 송미숙 씨는 그 돈을 모아서 재단 지분을 샀지. 그런데 왜? 당신을 위해서였소. 송미숙 씨는 알고 있었소. 당신이 이 집안에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그래서 계획을 세웠소. 박태수의 더러운 돈을 역이용해서 재단 지분을 사고 당신한테 물려주는 것. 노인은 USB 3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송미숙 씨가 5년간 모은 박태수의 횡령 증거 전부요.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위조 증거, 리베이트 수수 녹음 파일. 윤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송미숙 씨는 말했소. 내가 죽으면 딸이 힘들어질 거다. 그때 이걸 꺼내라고. 지연은 USB를 손에 쥐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사님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이 병원의 진짜 비리입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박태수 원무과장의 횡령 30억 원. 윤철수 원장이 승인한 불필요한 VIP 병동 공사 50억 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지연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윤철수 원장, 당신은 지난 3년간 병원 계좌에서 개인 비자금 8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뭐라고? 윤철수가 벌떡 일어났지만 화면에는 이미 증거가 떠 있었어요. 이사님들, 진짜 범죄자가 누구인지 이제 아시겠죠?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증거들 검찰에 제출하실 건가요? 지연은 윤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윤철수 원장님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조용히 사임하시거나 법정에서 뵙거나. 윤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자마자 오만복이 급히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로비에 VIP 환자들이 몰려와 있어요. 지연은 급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30명이 넘는 환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김지연 이사장 퇴진하라. 지연이 로비로 내려가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사장님, VIP 환자들이 집단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는데요. 지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가시려는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원은 VIP 환자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모든 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그게 무슨 이상주의적인 소리야. 한 VIP 환자가 소리쳤어요. 그럼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돈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VIP 환자들은 분노하며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승리한 그날, 지연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책상 위 재무제표를 보니 VIP 환자 30명이 떠나면서 월 수입이 12억에서 7억으로 떨어졌어요. 5억 적자. 3개월이면 병원이 문 닫겠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현관 모니터를 보니 윤도현과 한소희였어요. 김지연, 문 열어. 지연은 문을 열지 않았지만 윤도현이 전자키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이혼 신고 안 했어. 법적으론 여전히 내 아내야. 한소희가 지연을 노려봤어요. 내가 우리 가문을 망쳤어. 시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고. 제가요? 비리를 저지른 건 당신들인데요. 찰싹? 한소희가 지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어머니. 윤도현이 말렸지만 한소희는 지연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지금 당장 지분 반환 서류에 사인해. 아니면 내 어머니 무덤을 파헤쳐서 추모공원에서 추방할 거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히 엄마 무덤을. 진짜로 할 거야. 한소희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묘지 관리인과의 대화였어요. 3일 안에 지분 반환 안 하면 내 엄마를 공동묘지로 옮길 거야.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발, 엄마는 그냥 놔두세요. 그럼 사인해. 한소희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윤도현이 펜을 내밀었어요. 지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재단 지분 51% 전량을 윤철수에게 양도한다. 사인 못해. 엄마가 30년 걸려 만든 건데. 그럼 내 엄마 무덤은 각오해. 두 사람이 나가자 지연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동이 트고 지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VIP 환자들이 집단 소송 준비한다는데요. 병원 적자가 월 5억이라는데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정봉자를 만났어요. 지연 씨, 봉자 씨,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윤철수 원장 스파이 맞죠? 아니에요. 제 딸이 병원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윤 원장이 김지연 편 들면 장학금 끊고 내 딸 대학에서 쫓아내겠다고. 정봉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전 선택해야 했어요. 지연 씨냐, 제 딸이냐. 그래서 딸을 선택하신 거네요. 이해해요. 하지만 더 이상 제 곁에 있지 마세요. 지연은 돌아서서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이사장실 문을 닫는 순간 오만복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재무팀 보고입니다. 이번 달 급여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VIP 환자들이 떠나서 예상 수입이 7억인데 월 고정 비용이 11억입니다. 4억이 부족해요. 지연은 머리를 감쌌어요. 직원들 월급을 못 준다고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윤철수 전 원장이 복귀를 제안했습니다. 창밖으로 직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모여 있었어요. 우리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지연은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가 30년 걸려 만든 51%. 하지만 그걸 지키려다 병원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지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한참 뒤였어요. 어둠 속에서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잘못한 걸까요? 51% 지키려고 병원을 망치고 있어요. 직원들은 월급 못 받고 환자들은 떠나고. 휴대폰이 울렸어요. 윤철수였습니다. 김지연 씨, 마지막 제안이야. 지분 51%를 내게 넘겨. 대신 이사로는 남을 수 있어. 내 어머니 무덤도 건드리지 않겠어. 이사장으로는 내가 복귀하고 병원은 정상화시킬게. VIP 환자들도 돌아올 거고 직원들 월급도 정상 지급되고. 넌 선택해야 해. 고집을 부릴 거야?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일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긴 게 아니었어요. 외로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 가장 외로웠습니다. 지연은 윤철수가 보낸 지분양도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지연이 지분양도 계약서에 펜을 들고 망설이던 그날 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결국 사인하지 못한 채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아침 6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 1위. 단독 청소부 딸의 거짓말 해인의료재단 지분 위조 의혹. 속보 김지연 고인명예 도용으로 검찰 고발. 기사 속 사진에는 어머니가 청소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월급 150만 원 청소부가 어떻게 51% 지분을 매입했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오만복이었어요. 이사장님, 병원 앞에 방송국 취재진 20개가 몰렸어요. 그리고 김영희 간호부장이 기자회견한다고. 지연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문에 10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지분 위조 의혹에 대해 해명하세요. 어머니 명의를 도용한 게 사실입니까?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김영희가 앞을 막았습니다. 김지연 씨,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슨, 저는 30년간 이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뭔가요? 거짓 서류로 병원을 빼앗으려는. 김영희는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여러분, 제가 증언합니다. 김지연의 어머니는 평생 청소부였어요. 지분을 살 돈이 있을 리 없습니다. 이건 사기극입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지연을 향했습니다. 지연은 김영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장님은 VIP 환자들한테만 웃고 일반 환자들은 꼴등이라고 부르셨죠. 제가 다 들었어요. 김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은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의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이사장실에 앉아 고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인 해인의료재단 이사회 대표 윤철수, 피고소인 김지연, 혐의 문서 위조, 사기, 고인명예 도용,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진의 조명한, 변호사계의 살인마로 불리는 인물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5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명한 변호사의 법률비서입니다. 이사장직 정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법원 심리가 끝날 때까지 직무수행 불가능합니다. 정지요? 네. 그리고 재단 지분 51%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어머니의 재산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제 어머니는 평생을 일하셨어요. 하지만 은행 기록을 보니 갑자기 큰 돈이 입금됐더군요. 출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봉자였습니다. 지연 씨, 미안해요. 저 매점 그만뒀어요. 병원에서 해고당했어요. 이사장님 편 든다고. 만복 씨도 경비주임직 박탈당하고 야간 경비로 강등됐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편 그 시각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는 축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윤철수, 한소희, 윤도현이 샴페인 잔을 부딪혔어요. 역시 조명한 변호사야. 하루 만에 저 여자를 궁지로 몰아넣었어. 한소희가 말했어요. 우리가 법무법인 정진에 착수금 5억, 언론사들한테 3억을 썼는데 당연하지. 아버지, 그런데 지분이 진짜 위조일까요? 윤도현이 물었습니다. 위조든 아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법정 싸움이야. 우리는 한국 최고의 로펌을 고용했어. 윤철수가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VIP 환자 30명이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 재단 수입의 40%가 날아간 거지. 김지연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 환자들은 계속 떠날 거야. 병원이 망하면 지분이 무슨 소용이야. 한소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 저 여자가 스스로 무릎 꿇고 나올 때까지. 같은 시각
지연은 혼자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자신 관련 키워드였어요. 김지연 사기, 해인의료재단 지분 위조, 청소부 딸 거짓말. 댓글은 더 잔인했어요. 역시 가난한 사람들은 돈 보면 미쳐. 어머니 명예까지 더럽혔네. 지연은 노트북을 닫고 어머니 사진을 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까지 욕먹게 만들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지연 씨?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박수민 변호사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지연은 잠시 말을 못했어요. 네, 필요해요. 정말로. 내일 오전 10시 저희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30년간 모은 지분, 그건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박수민 변호사 사무실. 지연은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민이 서류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상대는 법무법인 정진입니다. 조명한 변호사는 승소율 98%예요. 그리고 이사장님은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으시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51%가 있지만 가처분으로 묶여 있어서 담보대출도 안 됩니다. 통장 잔고는 230만 원. 그럼 제가 무료로 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승산은 30%도 안 돼요. 상대가 증거로 제시한 어머님의 은행 거래 내역이 너무 명확합니다. 박수민이 모니터를 돌렸어요. 화면에는 어머니 계좌로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떴습니다. 박태수에게 받은 이 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리베이트가 아니라 고발 대가였다는 걸. 하지만 박태수는 이미 송미숙이 먼저 협박했다고 진술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법정은 증거로 말합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지금 증거는 상대편에 더 많아요.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병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직원 월급 4억을 못 내면 집단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럼 법원이 병원 자산을 가압류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박수민이 두 장의 서류를 내밀었어요. 첫째, 윤철수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합의금 5억을 받는 것. 둘째, 끝까지 싸우다가 모든 걸 잃는 것. 지연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변호사님, 엄마는 정말 비리를 저지른 걸까요? 박수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병원으로 돌아온 지연은 로비에서 직원들과 마주쳤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이사장님, 한 간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월급은 언제 나와요?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기다리라고요? 벌써 2주 연체됐어요. 다른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이사장님 편 들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김영희 간호부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제가 윤철수 전 원장님께 연락했습니다. 원장님이 복귀하시면 즉시 월급을 지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지연 이사장님, 사퇴하세요. 이게 병원을 위한 길입니다. 지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직서, 양식이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주차장이 보였어요. VIP 환자들이 떠난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묘지 관리인이었어요. 김지연 씨? 한소혜 씨가 어머님 묘 이장 신청을 하셨는데요. 유족 동의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장이요? 네, 공동묘지로 옮기신다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변 안 주시면 자동 승인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한 걸까요? 51% 지켜야 한다고. 그게 엄마 뜻이라고.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못 지켜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원은 망하고 직원들은 원망하고 엄마 무덤까지 뺏기고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때 이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만복이었어요. 이사장님, 만복 씨 미안해요. 당신도 저 때문에 강등당했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오만복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머님 사물함에서 찾았어요. 엄마 사물함? 네. 청소부 라커룸에 아직 어머님 사물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지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일기장과 USB가 들어 있었어요.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오늘 박태수의 비리를 알아냈다. 하지만 신고할 수 없다. 지연이가 이 집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박태수의 돈을 받되 모든 증거를 모으는 것. 언젠가 지연이가 필요할 때를 위해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2023년 8월 20일 51% 지분 매입 완료. 지연아, 엄마는 이제 곧 떠날 것 같구나. 이 일기장과 USB를 보고 있다면 내가 힘들 때구나. 포기하지 마. 엄마가 30년 걸려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있단다. 지연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 하나가 열렸어요. 제목 윤철수 비자금 최종 증거.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년 전 윤철수 원장실. 어머니가 청소하는 척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윤철수가 박태수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80억은 스위스 계좌로 옮겨. 추적 안 되게. 알겠습니다, 원장님. 지연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위해 증거를 남겨뒀어요.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금요일까지 4억을 구하지 못하면 병원은 끝이고 어머니 무덤도 빼앗길 거예요. 지연은 일기장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추모공원은 고요했어요. 지연은 어머니 일기장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 페이지씩 넘겼습니다. 2019년 6월 3일. 오늘 지연이가 울고 있었다. 시어머니한테 또 맞았다고 한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조금만 더. 내가 모은 돈이 10억이 넘었다. 20억만 더 모으면 지분 51%를 살 수 있다.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2021년 4월 12일. 박태수가 또 횡령했다. 이번엔 15억. 윤철수는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 둘이 한 통속이구나. 증거를 더 모아야겠다. 지연아, 엄마는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되길 바란단다. 하녀가 아니라 주인으로. 지연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어머니 묘비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어요. 엄마, 엄마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욕먹으면서 비리를 묵인하는 척하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저한텐 51% 지분이 너무 무거워요.
병원도 지키지 못하고 직원들도 원망하고 엄마, 전 엄마만큼 강하지 못해요. 지연은 USB를 꺼내봤습니다. 윤철수의 비자금 증거. 이걸 공개하면 역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공개한다고 해도 직원들 월급 4억은 어디서 구하죠? 금요일은 이틀 뒤였습니다. 엄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2시에 누가 전화를 할까요? 여보세요? 지연 씨? 정봉자였습니다. 미안해요. 새벽에 전화해서.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제 딸이 다니는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윤철수가 아니라 다른 재단에서요. 정봉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고 보니 윤철수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제 딸 장학금은 병원 복지재단에서 나온 거였어요. 윤철수가 자기 돈인 것처럼 속인 거죠. 뭐라고요? 죄송해요, 지연 씨. 제가 너무 겁이 나서 확인도 안 하고 지연 씨를 믿었어야 했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넌 혼자가 아니란다. 지연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1월 5일 사망 2주 전. 지연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거다. 포기하고 싶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엄마는 30년간 혼자 싸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곁에는 오만복, 정봉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믿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51% 지분은 숫자가 아니다. 그건 이 병원에서 30년간 일한 모든 청소부, 경비원, 간병인들의 꿈이다. 하녀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꿈. 그 꿈을 지켜라, 지연아. 엄마가 항상 함께 있을게. 지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췄어요.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묵묵히 일한 사람들이 함께였죠. 그리고 지연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포기 안 할게요. 휴대폰을 꺼내 오만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복 씨? 저예요. 깨워서 미안해요. 이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만복 씨, 병원에 청소부, 경비원, 간병인이 몇 명이나 돼요? 한 2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 명단 좀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락처도요. 왜요?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한 분 한 분. 오만복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엄마가 알려주신 계획이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다시 어머니 묘비를 바라봤어요. 엄마, 51%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의 희망이었죠. 지연은 USB를 꼭 쥐었습니다. 금요일까지 이틀 남았어요. 4억을 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30년 걸려 만든 51%. 전 그 의미를 이제야 알았어요. 지연은 묘지를 나섰습니다. 걸음이 달랐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지연은 병원 지하 직원 휴게실로 내려갔습니다. 청소부, 경비원, 간병인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연이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제 어머니 얘기를요. 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미숙 씨 딸이시죠?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월급을 못 드려서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지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병원의 주인이 되실 기회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제 51% 지분 중 20%를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200명이니까 한 분당 0.1%씩. 그럼 여러분도 이 병원의 주주가 되시는 거예요. 한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이제 여러분은 하녀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윤철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에요. 지연은 웃었습니다. 엄마가 30년 걸려 만든 꿈이 이거였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거요.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금요일 같이 싸워주시겠어요? 목요일 오전 10시 해인의료재단 대강당. 지연이 연단에 섰을 때 200명의 직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청소부, 경비원, 간병인, 주방 직원들. 병원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지분 양도 계약서에 사인하겠습니다. 제 51% 지분 중 20%를 여러분 200명에게 나눠드립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연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일 금요일 임시 이사회가 열립니다. 윤철수가 복귀하고 저를 해임하는 안건이죠. 여러분이 주주로서 그 자리에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이사장님, 저희가 가면 뭘 해야 하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돼요. 주주로서 참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지연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윤철수와 박태수의 대화 동영상이 떴어요. 80억은 스위스 계좌로 옮겨. 추적 안 되게.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어머니 송미숙이 2년 전에 몰래 촬영한 영상입니다. 윤철수가 병원 돈 80억을 빼돌린 증거죠.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이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이사들이 묵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주주 2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는 묵살할 수 없으니까요. 오만복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사장님, 그런데 내일까지 월급 4억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못 주면 법원이 병원 자산을 가압류합니다. 그래서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겠습니다. 3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 적금 5천만 원을 깨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지연은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 장례비로 모아둔 돈입니다. 그걸 쓰겠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간병인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이사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아니요. 제가 해야 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30년간 이 병원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처럼요. 월급 150만 원 받으면서 병원 구석구석을 닦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싸웠습니다. 비리를 고발할 수도 없었어요. 딸이 이 집안에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30년 동안 참고 증거를 모으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51% 지분을 샀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51%를 혼자 가지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나눠주려고 한 거였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요. 지연은 계약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일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돈 많은 VIP 환자도 윤철수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병원에서 30년, 20년,
10년씩 일해온 분들이 진짜 주인이에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대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봉자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정봉자가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이거 직원들이 모은 거예요. 뭔데요? 성금이요. 이사장님 월급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얘기 듣고 직원 10명이 10만 원씩 모았어요. 500만 원이에요. 지연은 눈물이 났어요. 봉자 씨, 저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이거. 정봉자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일반 환자 보호자들이 모은 성금이에요. 2천만 원. 김지연 이사장을 응원합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지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지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전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만복이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2억 5천만 원이면 돼요. 아파트 담보대출로 충분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한 경비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저희도 내일 이사회에 가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갈게요. 200명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지연은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내일 다 같이 갑시다. 그날 저녁 지연은 이사장실에서 내일 발표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박수민 변호사였습니다. 이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지분 20%를 직원들한테 나눠주신다고요? 네. 천재적이에요. 박수민이 웃었습니다. 윤철수가 51%로 지연 씨를 압박했는데 이제 이사장님은 31%에 직원 지분 20%를 더하면 실질적으로 51%예요. 게다가 직원 200명이 주주로 이사회에 참석하면 압박이 되겠죠.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 D-데이예요, 변호사님. 준비됐어요? 네. 지연은 어머니 일기장을 꺼내봤어요. 엄마가 30년 준비하신 거니까요. 전 그냥 마무리만 하면 돼요. 박수민이 나가고 지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이기든 지든. 지연은 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어요. 엄마, 내일 봐요. 꼭 이길게요. 금요일 오후 2시. 해인의료재단 이사회의실. 윤철수가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소희, 윤도현, 그리고 조명한 변호사가 함께였어요. 시작하죠. 윤철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안건은 김지연 이사장 해임 및 본인의 원장 복귀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이사 12명 중 8명이 손을 들었어요. 좋아. 그럼. 그때였습니다. 이사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로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들, 경비원 아저씨들, 간병인들, 주방 직원들. 뭐야 이게. 윤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의 중인데 무슨 짓이야? 주주총회예요.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제부로 이분들은 모두 이 병원의 주주가 되셨어요. 제 지분 20%를 200명에게 나눠드렸거든요. 조명한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원장님, 이거 합법입니다. 어제 등기까지 완료됐네요. 윤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0명의 직원들이 이사회의실을 가득 메웠어요. 의자가 부족해서 복도까지 서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시 시작하죠. 지연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화면에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년 전 원장실. 윤철수와 박태수의 대화였어요. 80억은 스위스 계좌로 옮겨. 추적 안 되게. 알겠습니다, 원장님. 병원 돈인 줄 아무도 모르겠지. 내 개인 재산으로 만들어야 해. 이사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누가 촬영한 거야? 윤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어머니 송미숙입니다.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청소부였지만 이 병원의 비리를 30년간 지켜봤어요. 그리고 증거를 모았죠. 지연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2년치 동영상,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이 다 있어요. 윤철수 원장님이 병원에서 빼돌린 돈 80억의 증거요.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횡령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하셔야 해요. 지연이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윤철수 원장을 복귀시킬 건지 아니면 검찰에 고발할 건지. 윤철수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합성 동영상이라고. 그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시죠. 박수민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확인했습니다. 합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위스 은행 측에 조회를 요청했는데 윤철수 원장명의 계좌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원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한소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김지연이 병원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직원 월급도 못 주면서 무슨 이사장이에요. 월급은 오늘 오후 5시까지 전부 지급됩니다. 지연이 통장을 꺼내 보였어요. 4억 2천만 원. 아까 입금 완료했어요. 직원분들 확인해 보세요. 직원들이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들어왔어요. 저도요. 한소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무덤 이장거는 철회하시죠, 어머님. 제가 법적 조치를 준비해뒀어요. 유족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한소희가 휘청거렸습니다. 윤도현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자, 이제 투표하시죠. 지연이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윤철수 원장 복귀안에 찬성하시는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12명 전원이 손을 들었어요. 가결됐습니다. 윤철수 원장 복귀안은 부결, 그리고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윤철수 전 원장의 횡령 혐의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윤철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조명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원장님, 제 선임료는 별도로 청구하겠습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변호사는 패배한 의뢰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윤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30년간 병원을 키우신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5년은 병원을 망가뜨리셨어요. 제 어머니는 30년간 청소를 하면서도 이 병원을 사랑했어요. 환자를 사랑했고요. 그 마음을 이제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200명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 7시, 지연은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지연은 어머니 일기장을 꺼내봤어요. 51% 지분이 뭔지 이제 알았어요. 숫자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진짜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 거예요. 엄마가 꿈꾸던 그런 병원요.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30년간 혼자 싸워주셔서 덕분에 전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연은 무덤에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멀리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병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해인의료재단 로비가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송미숙 기념 환자 중심 병원. 지연은 로비를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예전과 많이 달랐어요. VIP 병동은 축소됐고 일반 병동이 2배로 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새로 교체됐고 화장실은 깨끗하게 리모델링 됐어요. 이사장님, 정봉자가 매점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매점 직원이 3명으로 늘었어요. 봉자 씨, 오늘 매출 어때요? 좋아요. 일반 환자 보호자들이 많이 찾아요. VIP 환자는 줄었지만 전체 매출은 오히려 늘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딸은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장학금도 계속 받고 있고요. 이제 진짜 병원 복지재단 장학금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마음 편해요. 지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직원 휴게실이 새로 생겼어요. 예전보다 3배는 넓었습니다. 오만복이 경비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어요. 어깨에는 주임 계급장이 다시 달려 있었습니다. 만복 씨, 순찰 잘 돌고 있어요? 네, 이사장님. 그런데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만복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인데요. 일반 병동이 92%예요. 6개월 전에는 62%였는데 지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해냈네요. 네, 이사장님. 그리고 이거. 오만복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회면 기사였어요. 특집 해인의료재단의 기적, 직원이 주주가 된 병원. 청소부 딸, 대한민국 의료복지의 세기를 열다. 지연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해인의료재단은 지난 6개월간 혁신적 변화를 이뤘다. 200명의 직원이 주주가 되면서 병원 운영의 민주화가 실현됐다. 매달 주주총회가 열리고 청소부와 경비원도 의견을 낸다. VIP 중심에서 일반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수익이 증가했다. 신기하죠? 오만복이 웃었습니다. VIP 환자가 줄었는데 수익이 늘다니. 일반 환자가 많아지니까 전체 수입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 보여요. 복도에서 청소부 아주머니가 웃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어요. 지연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한쪽에는 작은 정원이 조성돼 있었어요. 송미숙 추모 정원이라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서울 하늘을 바라봤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수민 변호사였어요. 이사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윤철수 1심 판결 나왔어요. 징역 5년, 80억 추징금. 그렇군요. 그리고 박태수도 징역 3년. 한소희는 무혐의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됐죠. 지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승리했지만 기분이 이상해요. 그 사람들도 한때는 이 병원을 사랑했을 텐데. 그래도 잘못은 대가를 치러야죠. 그나저나 이사장님, 어제 프로포즈는요? 거절했어요. 지연이 웃었습니다. 아직은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병원 일이 너무 재밌거든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어머니 일기장을 꺼내봤습니다. 늘 가방에 넣고 다니는 일기장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지연아, 엄마의 꿈은 간단했단다. 청소부도 경비원도 간병인도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 그게 엄마가 30년간 꿈꾼 세상이란다. 내가 그 세상을 만들어주렴. 사랑한다, 지연아.
지연은 일기장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만들었어요. 엄마가 꿈꾼 세상.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200명의 직원 대표 10명이 올라왔어요. 이사장님, 이번 달 주주총회 시작해요. 아, 잊고 있었네요. 지연은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가죠. 우리 주주님들. 10명이 함께 웃었어요. 청소부, 경비원, 간병인, 주방장. 이제는 모두 이 병원의 주인이었습니다. 지연은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51%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엄마. 함께 꿈꾸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건물에 노을이 비쳤어요. 지연은 로비를 지나며 현판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송미숙 기념 환자 중심 병원.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 지연은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일 회의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행복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 해인의료재단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지연은 다락방 며느리에서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승리는 청소부, 경비원, 간병인 200명이 주인이 된 거였습니다. 어머니 송미숙이 30년간 꿈꾼 세상. 하녀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세상.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는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51%는 숫자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함께 꿈꾸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사연극장 온에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